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랑구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랑구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왼쪽으로는 동대문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노원구, 오른쪽으로는 구리시, 아래쪽으로는 광진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중랑구는 중랑천이라는 지명에 의해서 불리워졌고요. 참고로 마스코트는 백꽃인데 묵동이 배를 재배하던 곳이라고 해서 백꽃이 마스코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중랑구는 성동구의 면목동이 동대문구로 분리가 되었었고, 동대문구가 현재 중랑구로 분구가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랑구는 6호선, 7호선이 메인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상봉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서울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다 보니까 중랑구 주민분들께는 직주 근접의 효과가 별로 없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대체적으로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 화랑대가 위치한 중랑구 묵동은 왼쪽으로는 성북구 석관동, 위쪽으로는 노원구 공릉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신내동과 인접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중화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묵동은 이제 여기 먹골역 있죠? 먹골역의 유래가 된 곳이고, 글자 표기상 목동하고 혼돈하기가 좀 쉬운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호선 역사역의 이름이 원래는 묵동역이어야 되는데 그게 목동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먹골역이 된 이유기도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 경찰에서 출동을 하면은 종종 있는데, 이게 묵동으로 가지 않고 목동으로 가는 경우가 일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먹골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산지로 유명했지만 도시 개발로 인해서 현재 이제 배 과수원은 거의 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근 자체가 사실 거의 배드타운에 가까운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먹골역을 이제 중심으로 유흥상권 같은 것들도 좀 잘 발달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고요. 보시면은 이제 단지 주변에 학교가 좀 많이 있어요. 원묵중학교, 원묵고등학교,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이쪽이 잠시만요. 이쪽이 아마 제가 아까 봤는데 태릉중학교일 겁니다. 이쪽 태릉중학교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공릉 119 안전센터가 있죠. 공릉 119 안전센터, 여기가 이제 북부간선도로예요. 북부간선도로인데 여기 월릉교도 있죠. 월릉교도 있고, 이쪽을 경계로 해서 이쪽 위쪽이 이제 노원구 공릉동이다. 그래서 여기 쪽 좀 일부 잘렸는데 여기가 이제 노원구 공릉동의 신축 아파트 있죠.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편한 세상 화랑대 오른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신내 4, 5, 6, 7단지 아파트들이 이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봉화산 자락이 위치해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봉화산 자락의 안쪽으로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태릉중학교가 보이고요. 그 앞에 이제 묵동 신안 1차 아파트, 그리고 여기 빌딩처럼 보이는 게 있죠. 여기는 이제 묵동자이 1, 2차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먹골역, 7호선 먹골역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 여기 월릉교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 한진하나 그랑빌 아파트가 보이고, 1호선 석계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이 이제 노원구 월계동이다. 뭐 이렇게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묵초, 뭐 원묵중, 뭐 태릉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태릉중학교까지 있다는 모습, 주변에 학교로 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여기 6호선 화랑대역, 그리고 태릉 입구역, 그리고 봉화산역까지 다 인근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의료원이 여기 또 위치해 있고요. 서울의료원이 위치해 있고 여기 또 이쪽에 오른쪽으로 더 가면 이제 신내역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이쪽은 이제 노원구 공릉동이다. 공릉동 쪽의 모습. 그리고 공릉동에 이제 월릉교를 여기 이렇게 지나서 왼쪽으로는 노원구 월계동 한진하나 그랑밀 아파트 보이는 월계동이다. 보시면 되고 7호선 먹골역 있죠? 먹골역이 이렇게 있고 중랑천을 끼고 있는 묵동 아이파크 아파트까지 보실 수가 있고 가운데 단지의 딱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봉화산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입니다. 전경의 모습과 정문 쪽의 모습, 공동 현관문의 모습입니다. 단지 놀이터의 모습, 분리수거장의 모습, 단지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깔끔한 모습이고요. 네,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이제 단지 왼쪽 106동 옆 도로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너편에 이제 다가구 주택들의 모습이 좀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진은 단지 위쪽에 이제 백이동 앞쪽 도로변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상권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진은 단지 오른쪽 104동 옆 도로변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단지 아래쪽 111동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가을 단풍길에 이제 봉수대 공원 쪽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에나 이제 단풍길로 유명해가지고 단풍 피는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정도로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지 외곽이 살짝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이죠. 살짝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단지 외곽은 그러는데 단지 내는 이제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110동하고 111동 쪽이 약간 경사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 밀집 상권 한번 학원가 살펴보겠습니다. 밀집 상권 같은 경우는 여기 화랑대역 쪽으로 해서 이제 화랑대 아파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화랑대 아파트 위쪽 길로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쭉 이어져 있고 먹골역 가는 쪽까지도 이렇게 군데군데 골목 상권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대부분 여기 뭐 노래방도 보이긴 하는데 뭐 음식점 위주의 상권들 그리고 또 병원들도 일부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먹골역의 인근 더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먹골역 인근의 상권의 모습이다. 전까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학원가는 좀 아쉽게 인근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계사거리로 이제 셔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계동 사거리 쪽으로 학원은 다니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딜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는 6호선 화랑대가 가장 가깝죠. 가장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다만 이제 7호선 태릉 입구역이 노선이 더 좋거든요. 이제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 접근성이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릉 입구역까지 이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101동이라든지 105동이 좀 선호하는 동이다. 아무래도 지하철하고 더 가까운 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묵중 위에 여기 원묵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살짝 거리가 있어요. 뭐 멀진 않고요. 살짝 거리가 있는데 여기도 단지 위쪽 편이거든요. 위쪽 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위쪽 동이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초등학교하고도 가까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먹골역에 이제 상권들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제 왼쪽이나 아래쪽이 먹골역하고는 또 가깝거든요. 좀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A타입, 34평 A타입은 우리가 흔히 보는 3베이 반상형 마통풍 구조고요. 모든 타입이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방 크기하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만 빼고는 거의 유사한 타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주방 구조, 그리고 안방 모습, 화장실 모습까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 기본 정보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준신축 아파트, 이제 준신축에 접어든 아파트다. 네, 기본 정보입니다. 원묵초 중고 인근 초중 고등학교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학군지는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6호선 화랑대역 역세권 아파트다. 밀집 학원가는 없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랑구의 특징 거래지수, 면목동과 목동의 특징 이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구하고 강북구하고 더불어서 서울 토박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죠. 네,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랑구가 그리고 이제 중랑구를 가로지르는 이제 중앙선이 있어요. 그래서 구 자체 내부에서도 또 남북으로도 또 이제 환경과 문화, 정책과 인프라가 좀 판이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앙구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중앙선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점이 조금 그런 점에 의해서 나뉜다. 문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뉜다는 모습 보시면 되고요. 네, 다른 점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번, 재건축 지역은 없고요. 네, 가격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쭉 살펴보시는데 임대 세대가 80세대 정도 있다는 모습 보시면 되고 2022년도에 확실히 거래량이 없었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이제 9억 2천 최저가를 찍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조금 오른 상승한 거래가 되었고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모습.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 1억 정도가 지금 1년 사이에 상승해 있는 상태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한 건이 있었고요.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네요. 그리고 이제 정고점까지는 아직 멀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1시간 1분 걸리고요. 자차는 45분. 보통 제가 보니까 45분이면은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분, 38분. 그래도 40분 컷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청역 정도면 괜찮죠? 대중교통도 43분이면 괜찮은 편이고요. 네, 구디역, 가디역 워낙에나 좀 오래 걸립니다. 1시간 15분, 53분, 1시간 15분, 58분이 소요되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의도도 조금 멉니다. 58분, 43분. 마곡도 1시간 21분, 55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모습이고요. DMC역도 1시간 2분인데 그나마 자차는 35분, 판교는 1시간 2분 55분. 그래서 대부분의 업무지구까지의 걸리는 시간들이 대개는 멀다. 그렇게 가까운 업무지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 DMC역이 좀 가까운 곳으로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상봉역까지는 20분, 이제 자차는 10분 소요된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여기 금호올림 첫 번째 보이는데 여기 워낙이나 세대수가 적어요. 그리고 거래 건수가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사실 논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역의 대장 아파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가장 뭐 준신축 아파트로 접어드는 이편한세상 화랑대다. 가장 평당가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브라운스톤 테릉은 초역세권이기는 해요. 초역세권이기는 한데 묵동 아이파크하고 브라운스톤 테릉하고
평당가는 비슷한 형태로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먹골역의 뭐 역세권 아파트냐, 화랑대역의 초역세권 아파트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울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평균 점수를 도출해 봤는데요. 평균 점수가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이 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네, 75점을 취득했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중급지보다 약간 밑에 있는 정도의 급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중랑구 내에서 묵동이 좀 낮은 입지에 속해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중랑구에서 그래도 학군이 좋은 곳이 또 목동이거든요. 그런 점은 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이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